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토카톤 투마입니다. 되게 간만에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게 됐네요. 잠깐만요. 예, 지금 모니터링용으로 지금 이제 타블렛 지금 같이 갖다 놓고 있는데 이쪽에도 같이 좀 소리가 좀 나와가지고 좀 순간 좀 놀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잠깐 좀 NG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토카톤 투마입니다. 예, 간만에 라이브 진행하게 됐는데 저번 이제 마지막 이제 콜라보 라이브 이후로 해가지고 저 일본 이제 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여행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일하고 이제 추석 연휴라서 잠깐 좀 쉬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일 때문에 좀 이래저래 좀 바빠가지고 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방송 진행 못했다가 지금 오늘에서야 조금 이제 좀 약간 다시 이제 방송 라이브 재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라이브 재개했고 이제 오늘 뭐 간략하게 근황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네, 그냥 뭐 이래저래 좀 라이브를 좀 오래 좀 쉬게 되었습니다. 뭐 일본 여행 갔다 온 이후에 체력 것도 있고 좀 약간 이래저래 좀 바쁘기도 좀 했었고 해서 지금 방송을 쉬게 되었고 뭐 그동안 이제 뭐 일을 전혀 안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뭐 이거저거 좀 뭐 알아볼 것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를 어떤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될까 좀 그런 부분에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몇 개 좀 새로운 제품들도 이제 한번 좀 사서 좀 시험을 한번 좀 써보게 됐는데 이번에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산 제품이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키보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죠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보통 이제 무선이라 그러면은 이제 USB 동글 통해 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지연되는 이제 마우스들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마우스를 이제 동글을 여러 개를 끼우다 보니까 지금 데스크탑 쪽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끼우는 동글만 해도 이제 키보드 동글 하나, 마우스 동글 하면 막 USB 칸 2개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USB를 최대한 USB 공간을 좀, USB에 대한 포트를 좀 최대한 좀 안 쓰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좀 알아봤던 게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마우스라든가 키보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 제품으로 좀 알아보다가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하게 된 게 지금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블 마우스 2M350S 제품, 그 다음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지텍 제품, 얘도 로지텍이고요. 이거 로지텍 지금 K380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가게 됐는데 얘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윈도우 쪽에서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윈도우 이렇게 이제 총 네 가지 이제 OS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제 이게 한 기기에서 이제 쓸 수 이제 보낼 수 있는 기기가 총 한 3개 기기까지 이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가령 이제 M50 마우스 같은 경우에 여기 뒷면을 보게 되면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튼 딸깍딸깍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기기로 넘어가는데, 지금 메인 PC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서브용 타블렛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쪽에 이제 한 번 더 딸깍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쓰면 되고, 이제 이쪽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기 쪽에서 쓴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해서 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개 기기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F1, F2, F3 이쪽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각각 이제 기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각각 할당이 돼 있어서요. 저도 이게 좀 약간 헷갈리긴 한데 펑션 룰루 상태로 하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와 있으면 1번 기기 쪽에 지금 할당이 돼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돌리면 2번 기기 쪽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3번 기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번 기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쪽 기기에 대해서 이제 페어링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꾹 한 3초 정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 장치를 이제 찾은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연결을 하면 되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몇 번을 맞추면은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페어링을 맞추게 되면은 마우스도 이제 같이 이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쪽이 좀 저도 이제 특성상 좀 여러 기기를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특성상 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여기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키보드 막 여러 개 하는데 이거 눌렀다가 저거 눌렀다가 하면은 이 키보드인 줄 알고 눌렀는데 이런 해서 조금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좀 쓰기 괜찮은 방식이 뭐가 없을까 해서 지금 이제 쓰게 된 게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무조건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해요. 그렇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조건인데, 제 지금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랑 모듈이 같이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 블루투스가 이제 하나로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대부분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쓸 수 있는데, 뭐 노트북이나 여기 쪽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앞에 있는 타블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루투스는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블루투스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얘는 지금 이제 와이파이랑 이제 블루투스 동굴 이제 같이 돼 있는 제품으로 이제 TP-Link AX 900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파이 6.0 모델 쪽 지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5.3 모델 지원 가능한데, 간혹 이제 이거 쓰는데, 블루투스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이제 블루투스 버전이 좀 낮는 경우에 이제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이 노트북.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선 랜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선 랜이 되고 블루투스 되는데, 얘가 지금 나온 이게 거의 한 10년 전, 10년 겉들이 넘겼죠? 10여 년 전에 나왔던 이제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버전을 확인해보니까 3.0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좀 지원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이런 동굴 같은 거 끼운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이제 교체한다든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만약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순정성 테스트였던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자체가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좀 듣기는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이오스를 또 이제 세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좀 절차들도 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 쪽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동굴, 이제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이제 통합되어 있는 동굴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만 있는 동굴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얘 같은 경우에가 이제 지금 이게, 보자. 모델 UX500 모델이고, 이게 아마 지금 UX500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투스만 되는 동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은 점이 뭐냐면은 윈도우뿐만이 아니고 리눅스에서도 잘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리눅스 이제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쪽에서 단순히 끼우고 하면은 이제 블루투스 모듈 바로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블루투스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또 윈도우 쓰신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와이파이랑 같이 이제 쓰는 겸 해가지고, 이제 AX900 모델, 이거 같이 이제 끼우시고서 이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선이 없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저거, 일단은 블루투스로 된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쓰면 괜찮은 점이, 이제 선이 없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손쉽게 이제 기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괜찮은 부분이라 하는데, 일단은 이제 블루투스 이제 인터페이스를 썼을 때의 장점은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제 썼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키감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쥐었었을 때 이제 그립감이라든가 그런 거 부분 쪽도 궁금해 하실 건데, 키감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휴대용 쪽에 그쪽에 걸맞는 딱 키감이라 가지고 좀 누르다 보면은 약간 좀 옅은 느낌의 키감이 좀 들기는 해요. 좀 키감 자체가 옅은 느낌의 키감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키보드 가령 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QT 이제 무선 모델, DT35 이제 무선 모델이거든요. 이거 가성비 되게 좋은 모델인데, 기회 되면 써보시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받은 지는 좀 됐는데, 받고 나서 인사를 못 드렸네. 아쿠아님,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무튼, 이런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던 키보드에 비교했었을 때는 키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얕고, 여기에 얕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손가락이 좀 아프거나 그럴 수 있는데, 휴대해서 이제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출장 가가지고 간단한 문서 작업한다든가 그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간략하게 탁자에 놓고서 이제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딱 그 정도 사양으로서 쓴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사양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휴대용이라든가 조그만하게 나온 키보드 중에 키감 더 안 좋은 키보드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 최신 노트북들 이제 키보드 키감도 좀 손가락이 좀 아플 정도의 키감인데 그것보다는 좀 괜찮은 키감? 근데 일반적인 키보드에 비하면은 조금 약간 조금 이제 누르는 느낌이 좀 옅은 키감이라는 부분 쪽이 좀 단점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키보드에 있는 이쪽에 키보드에 보시면은 이쪽 페이지 다운이라든가 이런 펑션 키들 이런 거를 좀 많이 쓰기는 한데 얘는 이제 윈도우 전용으로 나온 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펑션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이 좀 할당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많이 뭐 페이지업 페이지에 다운이라든가 홈이나 엔드키 아니면 인설트 키, 뭐 다행히도 딜리트 키는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펑션 키들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인설트는 여기 쪽에 있네요, 보니까. 인설트하고 델리트까지는 있는데, 홈하고, 아마 근데 이거 지금 펑션을 제가 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아마도 그것도 할당이 돼 있긴 한데, 지금 봤었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이나 이제 홈이나 엔드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당이 돼 있지가 않은 상태라서, 그거 부분 쪽 자주 쓰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거 이외에는 일반적인 이제 그냥 윈도우 쪽 그쪽이라든지 리눅스를 썼었을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맥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맥 유저 입장에서는 맥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썼었을 때에는 이제 어떤 키감이가 어땠는지는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나중에 기회 돼서 이제 맥이나 이제 아이패드 한번 이걸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쓰게 된다면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다라고 한번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가볍게 쓰는 키보드로서는 괜찮고, 그냥 출장 가가지고 이제 짐 많이 차지 안 하는 키보드로서는 이제 되게 괜찮은 키보드라서 아마 앞으로도 이제 뭐 노트북 출장 가고 그럴 때 노트북 들고서 그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지금 좀 사실상 지금 메인 키보드로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같은 경우, 마우스 이제 M350 마우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다시피 좀 폭이 좀 옅어요. 지금 제가 한참 이제 썼었던 마우스, 얘가 지금 M331 마우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립이라든가 그런 부분 되게 괜찮고, 높이 쪽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얘는 사이드키는 없어요. 사이드키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키 쓰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누르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키인데, 얘랑 비교했었을 때는 좀, 여기 좀 높이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당장 썼었을 땐 좀 어색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누르다 보면 그냥 가볍게, 그렇게 이제 세게 쿡쿡 누르는 식이 아니고, 이제 누르다 보면 얘가 또 손이 좀 정리되면은 쓸만은 해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휴대성에 의의를 두는 마우스로 보고 되고, 혹시나 이제 블루투스 이제 마우스 쓰는데 또 다른 거 이제 괜찮은 거 없는가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하위 모델 쪽으로도 선택을 했었던 게 이 모델. 지금 얘가 M190. 얘도 좀 적당하고, 이제 M33이라고 비교했었을 때 이제 무게라든가 그런 부분도 적당하고, 뭐 그립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도 이제 적당하게 쥐고, 이제 키감은 그런데 얘가 좀 약간 좀 빡빡한 느낌이 좀 드네요, 조금.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키감은 얘가 더 부드러워요, 확실히. 조금. 얘가 더 부드러운 건 있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얘가 더 상위 라인업 쪽으로 가서 이제 블루투스 모델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키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확실히 괜찮고 하는 모델들일 거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고, 이런 이제 마우스도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휴대성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마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간단하게 쓴다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좋아가지고, 지금, 그냥 얘랑 그냥 사실상 이제 페어를 이제 저는 이제 얘하고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마 이거 세트로 해서 사는 게 좀 더 싸게 살 거예요, 아마도. 그거 아마 그렇게 해서 구매하셔서 이제 세트로 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몰랐는데 여기 옆에
온오프 키 있거든요. 이거 계속 켜놓으면 배터리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안 쓰실 땐 이거 꺼놓고서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 같은 경우는 오프 키 쓰시고, 해서 쓰시면은 될 걸로 보여요.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썼었을 때 이제 뭐 좀 휴대성 그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꽤 괜찮은 이제 키보드고 마우스고 그런 부분이고, 다만 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무용으로 본격적으로 쓰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이것보다 더 좋은 사양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좀 사무용으로 쓸만한 이제 블루투스 기기를 이제 또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곁다리로 또 하나 좀 소개시켜드릴 마우스가 제닉스 마우스는 이게 아마 제닉스 지금 저가 모델인데 지금 이게 단화 가격으로 보니까 이제 10,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마트에서 샀었어요. 11,000원인가? 12,000원 좀 안 주고 샀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싼 모델인데 사이드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감각도 얘보다 좀 덜 무거워요. 생각보다 하고, 그 다음 마우스 나가는 것도 이제 휙휙 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얘 지금 이제 본가에도 얘가 있어가지고 얘랑 좀 비교했었을 때에도 그냥 얘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좀 쓰기 괜찮다라고 해서 가성비 좋은 키보드이긴 한데, 저는 이제 사이드키가 달려있는 부분 쪽을 조금 약간 사이드키를 쓰지를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쥐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쥐면 사이드키가 계속 걸려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이드키를 피해가지고 쥐다 보니까 약간 쥐는 게 좀 엉성하게 지금 쥐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쓰는데 좀 살짝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 사이드키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싸고, 적당히 쓸만한 마우스 한다 그러면은, 얘가 제닉스 스톰엑스 WM1 마우스인데, 이거, 싼 맛에 쓰시면 돼요. 보니까 지금 여기 쪽에 또 토글 키 이거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좀 있고, 그 다음에가 키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쓰다가 고장나면 바로바로 버리고서 쓰고 하기에는 그냥 나쁘지 않은 마우스예요, 제가. 고급 모델 주고 쓰시는 분한테 이런 거 추천하면 욕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간혹 이제 마우스 쓰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고장이 나고 그럴 때 이제 급하게 이제 쓴다던가 그런 마우스라던가 키보드를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그런 예비용으로서 그냥 하나씩 가져두면 나쁘진 않은 제품, 그렇게도 보시면 되고, 그냥 싼 맛에 쓰는 마우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무용이라든가 그런 걸 했었을 때 이제 비싼 거 못 사니까 이제 쓰기 나쁘진 않은, 뭐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돈 더 들이신다고 하시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것도 괜찮아요. 33, 얘 같은 경우,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이제 키감이라든지 부분 쪽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한참 지금 쓰고 좀 있다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좀 블루투스 쪽 자체 연결해서 좀 쓴다고 그걸로 이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얘는 좀 약간 좀 아주 조금 단독으로 쓰는, 얘가 좀 짝도 그렇고 조금 이제 키감이 좀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이런 것, 그러니까 그립은 마음에 드는데 키감이 좀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좀 쓰다가 좀 안 쓰게 되네요. 나중에 근데 또 고장나고 그러면은 이제 블루투스 얘 연결해서 쓰는 예비용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이제 샀던 기기들 쪽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른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았죠? 10월 14일. 저는 이제 통칭 그날을 이제 둠스데이라고 좀 칭했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윈도우 10이 공식 지원 업데이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이후 소식에 좀 듣기로는 1년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쪽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1년간 지원 연장이 이제 무상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MS사상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윈도우 이제 11이 뭐 좀 이슈가 좀 많이 있는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윈도우 10에서 11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또 지원 종료라던가 그런 거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 결국엔 윈도우 11 쪽으로 이제 되기는 할 건데,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 이제 최소 사양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쪽이 윈도우 11의 이제 시스템적인 최소 사양 쪽 그쪽을 보면은
일단은 그 두 개 이상이 이제 코어가 상태 1기가 이상 혹은 호환되는 64비트 혹은 이제 SoC 이렇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요새 쓰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듀얼코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램 4기가, 그 다음에 저장 공간 4기가, 시스템 펌웨어 이제 UEFI.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오스에서 지금 이제 방식이 바뀌기 UEFI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원 옛날 이제 옛날 쪽 그쪽, 이제 코트 쪽 그쪽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고, 샌드브릿지부터는 이제 UEFI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크게 걸리지 않는데, 여기 문제되는 게 이제 TPM. TPM 같은 경우에는, TPM 모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보안 관련 쪽 그쪽에서 모듈인데, 아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2.0 이상은 충족이 돼야지 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 쪽에 또 프로세스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프로세스 쪽에 이제 명령어라던가 그런 부분 지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아이코어 7세대 그 i7 제품 그쪽부터였었던가 아니면 그렇게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8세대 제품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나와있던 제품들 그렇게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덴 2000번대부터 해가지고, 이 라이덴 1000이 보니까 지금 아까 좀 찾다가 좀 약간 라이브가 좀 늦었는데, 찾다 보니까 지금 2000 얘가 17년도 그래가지고 지원은 안 됐었고, 그러면은 라이젠 1000 이전에 나와 있었던 그거 모델들 다 지원이 안 되고, 라이젠 같은 경우 2000 모델부터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사용 자체는 이제 사용하는 데는 그 윈도우 10 쓰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양이 지금 만족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가장 많이 걸릴 거예요. TPM 쪽이랑, 그 다음 프로세서 쪽 그쪽에서 가장 많이 걸릴 거예요. 그쪽에 걸려가지고, 제가 좀 속된 말로 강제 예편이라고 그렇게 이제 좀 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양이 지금 만족이 되지가 않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좀 폐기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물론 뭐 그거를 갖다 우회를 해가지고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보안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그리고 또 좀 생각보다 이게 좀, 이거저거 하는데 좀 번거롭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좀 소개해드린 방법도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손이 좀 가는 방법이긴 할 건데, 그런 부분 쪽 말고, 이제, 조금 이제, 사양, 아직까지 이제 그냥 쓸만한 거는, 이제 윈도우 11에는 사양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이제 쓰는데 크게 문제없는 이제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을 쓸 수 있는 대안 한 가지 제가 하나 제시를 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리눅스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사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넓고, 심지어는 리눅스 중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펜티엄 3급에서 돌아가는 리눅스도 있긴 한데, 아직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서 이제 최신 그쪽 커널을 사용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커널 쪽에 구형 커널까지 간다 그러면은 486에서도 돌아가는 이제 리눅스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쓸 수 있는 하드웨어의 이제 폭이 되게 넓은 부분이 되게 있기는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예전이었었으면은 리눅스 설치하는데 좀 이게 좀 어렵고 깐깐하고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속된 얘기로 리눅스는 이제 설치만 하면은 이제 반은 이제 공부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새 이제 나오는 이제 리눅스 배포판들 중에서 이제 배포판 중에 우분투라고 있는데, 우분투가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설치하는데 이제 굉장히 되게 윈도우 설치하듯이 그냥 이제 그냥 UI 쪽 보면서 이제 딱딱딱 넘기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크게 이제 그렇게 어렵게 설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분투 배포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조금 써봤던 이제 리눅스 배포판 제가 써봤던 게 이제 우분투 써봤고, 그 다음에가 리눅스 민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카라고 이제 리눅스 민트 기반으로 알고 있어요. 민트 기반 쪽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나온 이제 리눅스 있는데, 그 세 가지 써봤는데 그냥저냥 쓸만은 해요. 확실히.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음 쓴다 그러면 추천하는 그거는
윈도우의 UI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리눅스 민트 쪽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 이거저거 이제 많이 들어있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모니카도 써봄직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기도 하고 뭔가 좀 기본적으로 좀 시원치가 않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하모니카 한참 썼다가 뭐가 좀 약간 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민트로 지금 이제 전화를 했는데 뭐 이렇게 말로만 한번 보여드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한번 써보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리눅스 민트 지금 이제 대기 화면이고요. 잠시만요. 하고 마우스 전환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도 오케이, 키보드 연결하고 지금 이제 아까도 지금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사양 같은 경우에는 잠깐 화면 다시 좀 돌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은 지금 이 노트북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노버에서 나온 이제 싱크패드 E420 모델이군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언제 때 나온 제품인지를 간략하게 좀 찾아보면은, M420에 2420이지. M이 아니라 2420이네요. 2420 제품. 얘가 지금 엣지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물건인데, 얘 가지고 사양이고. 얘가 아마 2010년도 초반대 나왔던 물건인데, 지금 이제 사양이 CPU가 샌드브리지 i3입니다. 무려 2세대입니다. 2세대 CPU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거 이제 좀 쓰려고 조금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한 게 지금 이제 원래 하드디스크가 달려있는 거를 지금 SSD 지금 250기가로 했었고,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쪽에 지금 가능한 SSD가 일반적인 이제 SAT라고 그러죠. SATA라고 그러죠. SATA, 일반적인 SATA 하드들 그거 끼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SAT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명칭이 맞나? 맞네. MSA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M.2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제 SAT, MSATA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지원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MSATA가 이제 슬레이브로 잡혀있고, MSATA가 이제 포트 번호가 더 높은 아마 포트 1번인가로 잡혀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SATA가 지금 포트 0번으로 잡혀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MSATA를 그 낮은 이제 용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가 서브로 쓰려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SATA를 이제 대용량으로 끼우고 했었는데, 이게 번호가 이게 반대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MSATA 부분 쪽을 지금 높은 사양으로 지금 해서 제가 한 1테라 정도짜리 그거를 지금 이제 이쪽에 업그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가 일반적인 SATA는 제가 250기가짜리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램 같은 경우에도 기본은 원래 4기가 램만 있는데 제가 지금 16기가 램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얘 지금 얘 중고도 하면 제가 샀었던 부품들하고 가격 합치면 그게 비슷할 것 같은데 얘 하나 좀 써보겠다고 좀 돈 좀 크게 들였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샌디브리지면 이제 아이코어 2세대 모델이고, 그 다음에 i3 모델이라 가지고, 이제, 코어 수는 이제 7대 줄인데, 이제 하이퍼스레드 써가지고, 이제 4개의 코어로 이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전환을 해서, 일단은 얘 모델, 지금 여기 쪽에, 싱크패드 보이시죠? 싱크패드. 얘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은 게 이제 키감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메인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얘보다 더 쫀득쫀득한 키감이 있어가지고 노트북 키감 치고는 꽤 괜찮은 키감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싱크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아했었던 모델이긴 한데 요새 싱크패드도 이러나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